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4년 5월 18일 토요일 설악 그란폰도 대회 참여했고요. 전날 오후 늦게 저희 팀원들과 숙박을 하고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일행 중에 한 명만 그란폰도를 신청을 했고, 저를 비롯한 5명은 메디오를 신청했고, 그 와중에 또 한 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란폰도 7시 스타트, 메디오 폰도 8시 스타트입니다. 스타트했고요. 초반 좋은 경치 보면서 시원하게 달리기 좋죠. 네, 각각의 어떤 원하는 목표를 갖고 오셨겠죠. 설악 그란폰도 대회 자체가 워낙에 국내 대회 중에서 네임드 중에서는 탑 오브 탑. 그란폰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긴 거리, 높은 고도, 메디오 폰도도 여타 그란폰도에 맞먹는 그런 스펙이죠. 메디오 폰도 뭐 105km이지만 획득 고도가 1600에서 1700 사이가 오가는 그 정도의 획고, 만만치 않은 스펙이지만 메디오 폰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100km 정도야 뭐 동네에서도 자주 타는 그런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함께하는 인원들이 대회를 처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악 그란폰도라는 그 네임드가 워낙에 또 유명하고 또 악명 높고, 그러다 보니 좀 잔뜩 움츠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 2주 전까지 설악 이 메디오 폰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스펙의 마일리지 코스를 연습을 또 했었고, 줄곧 2주 전에 연습했었던 그 천안 주변에서 비슷한 스펙, 거의 같은 스펙으로 저희 이제 주장께서 코스를 짜와서 달렸었는데, 사실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메디오 폰도 달리면서도 전날까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연습했었던 코스가 훨씬 어렵다. 메디오 폰도는 사실상 구룡령, 조침령 이 두 개 메인 어필 두 개 말고는 뭐 깔딱고개 정도 수준이니 부담 없이 가면 되겠다. 너무 부담 갖지 마라. 평소에 우리 타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일리지 스펙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면 된다. 나 믿고 따라와라. 아마 오늘 달리기 전까지는 제가 약간 좀 겁먹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달리고 나서는 다들 복귀하는 차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연습했었던 게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메디오 폰도 사실 쉽진 않았지만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단, 우려했었던 것보다는 좀 다소 쉽지 않았었나, 수월하지 않았었나 해서 내년에는 다 그란폰도를 가자고. 자, 지금은 뭐 메인 어필 중에 하나입니다. 살둔곡에 사실 근데 그 전에 깔짝깔짝 올라가는 어필들이 나오는데, 뭐 여기 약간의 곱창길 코스죠. 살둔곡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블랙박스 화면인데 이게 좋네. 러닝타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액션캠에 차마 담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화질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또 손떨방 기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하지 않나. 지금 저 자전거는 제가 작년 저수령 대회 때인가 그때도 봤었던 자전거인데, 이거 타시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막 철인도 하시고 뭐 그러신 것 같던데, 뭐 옆에서 막 다들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스타요, 스타. 자전거 커스텀 하신 것 같은데 눈에 익어서 벌써 한 3번째, 4번째 마주치는 것 같습니다. 대회장에서. 자, 살동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들 많죠. 종종 또 방패 휠 끼고 오신 분들, 철인분들, TT 차 타고 오신 분들 계신데, TT 차가 허용대회죠? 설악은? 아닌가? 유바는 뭐 허용하는 대회를 종종 봤었는데 설악은 근데 뭐 허용되니까 타고 왔겠죠. TT바 끼고서 오신 분들을 제법 봤었는데, 고도가 획득 고도가 높다고 해서 이거 어필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평지 TT 구간에서 얼마나 피를 잘 빨고 효율적으로 타느냐, 그 에너지를, 그리고 긴 어필, 특히나 그란폰도 하시는 분들은 구룡령 리버스 20km 육박하는 그 긴 거리를 TT 레이스 구간에서
아껴둔 힘을 잘 쏟아부으면은 거기서 좀 시간 단축을 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설악 그란폰도는 TT 싸움이다. 쏠 수 있는 구간에서 쏴야 된다. 전날까지 저희 일행들 달리는 수준 생각하고 원하는 도착 시간대는 저는 이제 3시간 후반대 혹은 4시간 초반대로 달리면은 뭐 괜찮게 달리는 게 아닌가, 그런 계산 하에 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말뚝 선두로 좀 달리고 있는데, 평소 한 25 정도면은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가 완주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오르막에서 얼마만큼 이 일행들 다 이끌고선 함께 합류를 해서 다운힐 그리고 평지 구간을 같이 달릴 수 있을까, 이 시간이 조금 관건이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러한 구간들을 빼고선 달릴 수 있는 구간에서 최대한 잡아 뺐습니다. 그러한 구간들이 꽤 많습니다. 설악 그란폰도 같은 경우는 코스 파일 올라온 거 보고, 그리고 고도표 보면은 오르막 계속 올라가고 구룡령 나오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업다운의 낙타등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고, 평지 시원하게 쏠 수 있는 양내리막 그런 구간들도 초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뭐 구룡령 넘고 나서부터는 조침령 직전까지는 거의 뭐 아우토반처럼 쏠 수 있는 구간이죠. 해서 그런 구간에서 파워 좋으신 분들 아주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되겠습니다. 주변 풍경이 뭐 계절의 여왕, 5월 계절의 여왕답게 날짜 진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좀 약간 아침에 안개가 좀 끼어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도 날씨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바람이 굉장히 좀 셌었던 것으로 고룡령 리버스 하고서 이제 복귀하는 그 구간에서 굉장히 좀 강한 바람에 신카이랑 함께 털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후반부에 강한 바람이 좀 예측 기상예보로 좀 나와 있었는데, 하여튼 뭐 림 높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또 오르막 구간인데 길이 좁다 보니까 이러한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요럴 때 함께한 이런 일행들, 설악 그란폰도 내가 다들 처음이기 때문에 살짝 지금부터 좀 사기를 쳐야 됩니다. 다 왔어. 끝났어 이제. 메디오는 끝났어요. 다 탄 거야 이제. 오늘 저희 팀원들 외에 지금 부여에서 라이딩 활동하고 계시고, 자출사 주이프트 클럽에서도 비사이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원 팀장님, 저희 팀원분 중에 윤도수지 성웅 형님하고는 동서지간이신 걸로 같은 지역분인데, 사실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부여 쪽에 직장으로 인해서 부여로 이전을 해서, 또 그 이원 팀장님 소방 일을 하고 계시는데, 비사이로님하고 함께 와서 저희와 지금 계속 라이딩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잘 타시고, 윤도수지님 자전거 입문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신 걸로, 본인이 타던 자전거도 내어주시고 이번에 새로 기변할 때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것으로, 끝날 때까지 저희와 함께 달렸었는데 자전거 굉장히 잘 타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는 뭐 고맙다고 해서 음료수라도 사 먹으라고 윤도수지님에게 약간의 용돈을 좀 주셨다고. 다 같이 재밌게 타는데 뭐 참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이 뭐 초록초록한 이 주변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 그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소풍 온 것처럼, 투어 온 것처럼 좀 타고 있는데, 우리 팀원들도 지금 투어를 달리는 게 맞느냐 전체적인 어떤 힘의 그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뺄 때 빼줬지만,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잠시 좀 다리 좀 쉴 수 있게끔 속도를 좀 낮추고 눈요기 좀 할 겸, 구룡령 메인 어필 직전이기 때문에 구룡령 직전에 제 기억으로 2번의 기억으로는 휴게소가 있었고 편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잠깐의 휴식도 취하고 보급도 하고 화장실 용무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라이딩 계획을 다 짜놓고 왔었습니다. 무작정 뭐 쉴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못 쫓아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대부분 다 쫓아올 수 있는 페이스로 달렸기 때문에 앞쪽에 보이는 샘터 휴게소, 어쩌면은 그란폰도 메디오폰도
그 1차 보급소 구룡령 정상에서 너무 사람들이 밀집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보급품을 어느 정도 사가는 게, 아니면 충분히 먹고선 구룡령 1차 보급소는 그냥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재작년에 혼자 탔을 때는 구룡령에서 사실 보급 없이 가려고 했었는데 환희 형이랑 또 다른 형님들께서 먹어야 된다고 막 챙겨주셨던 기억나고, 작년에는 저희 팀원들 3명과 함께 와서 또 보급하고 했었던 기억나는데 시간을 그렇게 길게 허비하진 않았었던 것으로. 자, 뭐 여유 있게 올라가면 되죠. 뭐 어필 뭐 빨리 올라갈 능력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힘들 때 옆에서 자꾸 말을 걸어주고 정신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수다벙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 그나마 이 그늘길은 되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메디오 폰도는 그란 폰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끝날 수가 있으니까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고는 있습니다만 한낮의 그 느낌은 아직은 아니어서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메디오 폰도 다 마무리하고 또 대회 행사장 인제 라이딩 센터 부스에서 왔다 갔다 놀다 보면서 해가 점점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혼자 그란폰도 간 신카이를 기다리면서 고생 좀 하겠구나, 이 더위에 그런 걱정을 좀 했었던 것으로. 자, 앞쪽에는 지금 왼쪽 편에 흰색 저지 윤도수진님, 그 앞쪽에는 매영이 되시는 비사이로님, 그리고 그 옆에 붉은색 긴팔 저지를 입고 있는 세라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요한이, 우리 또 동생들, 친구들, 형님들과 함께 도란도란 수다 떨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오지랖 넓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서 올라갔던 것으로. 저도 좀 마음들이 좋으신 게 뭐 다 화답해 주시고 웃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구룡령 쉬운 사실은 어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민상에서 고도표도 지금 그래프 보면은 빨간색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어필 사실 쉽진 않죠. 근데 경사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완만한 곳이어가지고 설악 그란폰도 모든 어필 중에서는 좀 가장 완만한 또 쉬운 어필이 아닌가. 그러나 이 리버스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완만하지만 그 거리가 20km에 육박한다라는 거. 자, 앞쪽에 요한이, 지수, 그리고 흰색 저지 저희 팀복 입고 있는 우리 주장 정순 형님, 로미오 형님 모습이고요. 오르막 올라갈 때 사실 요즘 커뮤니티에 밀바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밀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바. 밀바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잡바는 아마 논란이 되지 않을걸요. 이것도 그러네. 누군가가 이걸 행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 자, 계속해서 푸른 초록빛의 나무들 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하게 올라가죠. 이상하게 이런 긴 어필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 얘기하면서 올라오면 참 쉬운데 다들 혼자 오셨는지 일행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필들은 본인의 일행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올라가면은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자꾸 정신을 분산시켜야 돼요. 자꾸 다리 페달링에만 신경 쓰면은 다리 쪽, 사타구니 안쪽, 그리고 종아리, 무릎 위쪽 근육에 구안화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한참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뭐 올라가는 이 구룡령 정방향도 사실은 거리가 짧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 자, 요 옆쪽에 용균회였던가? 무슨 감자전이 되게 맛있다고 옆에서 요한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글쎄 이런데 오면은 뭐 배고프니까 뭐든 뭐 안 맛있겠어. 지우개를 튀겨줘봐라. 야, 그것도 케첩 찍어 먹으면 맛있지. 운동화를 튀겨줘도 맛있을 거야. 계속해서 지금 그래프, 가민상의 그래프는 주황색과 붉은색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런데 이렇게 수월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니. 자, 설악 그란폰도대 진짜 도로 통제 끝내주죠. 봉사 활동 해주시는 분들도 엄청난 인원들이 각각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특히나 오늘 공지사항에서 나온 것은 구룡령 다운힐에서 도로가 없다라는
예, 공사 중으로 도로가 좀 뭐 유실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자전거 커뮤니티에서도 뭐 다운힐 1점 뭐 몇 킬로 지점에서는 도로가 없습니다 해서 도로를 좀 다시 포장하려고 뭐 갈았나 보다 땅바닥을.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아예 도로 한쪽 면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배치가 되어 있으셨고 안내 통제를 했었던 것으로. 위험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짜증내는 놈이 있었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예. 분명히 아마 중앙선 침범해서 막 다운힐 막 슈퍼턱으로 날아가고 막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막 그랬을 것으로. 자, 올라가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의 이 변변치 않은 운동 기록 남겨놓는 이 영상들을 잘 봐주시고 계신 분이라고. 재작년 양평대에서 이제 처음 배웠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올라가면서 또 이런저런 그동안의 근황 얘기도 했었고, 현재 오늘 뭐 어떤 일행들과 오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올라갔었던 것으로. 다른 일행들 같이 오셨었는데 아마도 본인 실력이 가장 좋으셔가지고 이제 앞쪽에 지금 보이시는 이분이신데 신재준님이신가 그러면은. 네,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이신가? 뭐 어쨌든 본인도 지금 다른 일행들 보급을 미리 타러 가야 된다고. 네, 자전거도 뭐 굉장히 잘 타시고 훤칠하시더라고요. 멋있으시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작년 설악 제 영상 보시고서 조침령 그 갈림길에서 그란폰도 컷오프 하는 영상 보면서 좀 본인도 좀 쫄깃쫄깃했었다고. 그러고 보니까 작년 기억이 또 새록새록 또 피어오릅니다. 작년에 조침령 그 갈림길의 삼거리에서 무도 형님의 보급 캠핑카에서 수박과 시원한 음료수 마셨었던 기억. 또 거기서 마지막 그란폰도 컷오프 직전에 라이더분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바리케이트 치고 시간 내에 못 들어오신 분들 다 버스로 안내하는 그 모습을 봤었는데 메디오폰은 컷오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란폰은 당연히 뭐 컷오프가 있죠. 한 2번 정도 있었죠 아마 그란폰도는. 조침령이 뭐 가장 하이라이트 컷오프인 것으로 3시였던가요 그란폰도는. 그러고도 4시간 안에 피니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죠. 966 리버스를 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 자, 966 도착했고요. 지금 이게 보급을 위한 줄을 서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냥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처럼. 근데 뭐 이왕 올라오면은 이런저런 보급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너무 안쪽에 좀 있다 보니까 줄 서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급을 간단하게 하고 내려가는데 와, 지금 저 건너편 저 산봉우리에 눈이 내려 있더라고요. 대회 직전이었었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이 그쯤이었나요? 설악 이 강원도 쪽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해서 와, 이거 그란폰도 쪽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여긴 다행히 눈발은 여긴 내리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내렸는데 다 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야 저쪽 건너편 저 멀리 보이는 산에서는 꼭대기에 흰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라이더분들은 멈춰서서 그 사진 찍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와, 믿을 수 없는 풍경이죠. 근데 사실 저도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었을 때 식목일날 눈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전혀 이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자, 이 구간입니다. 콘을 좀 세워놓고선 안전요원들께서 계속 서행 신호 주시고 다운 속도를 좀 다운해서 내려가시라 그런 안내를 계속 하셨던 것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도로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쪽 면 도로가 날아가 있다라는 거. 유실된 건가 비가 와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구간 통제함에 있어서 뭐 좀 불편함을 좀 표현했었던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어. 지들도 안전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자, 뭐 이 구간에서는 또 멋있는 또 인생 사진 찍어주시는 또 굼디바이크 사장님께서 와주셔서 또 인생 사진 찍어주시죠. 뭐 가장 먼저 설악그란폰도 사진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항상 늘 굼디바이크님을 비롯해서 오늘 출사 나와주신 분이 뭐 정선 또 페페님 뭐 이런 분들께서 나와주셔서 출사 나와주셨는데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진짜. 아 인생 사진 남겨주신다라는 거. 구룡령 내려올 때 배가 시려울까봐 저는 질렛 입고 또 우리 지수 동생은 바람막이 입었는데 중간에 내려가다가 공기가 확실히 따뜻함이 느껴져가지고 멈춰 서서 옷을 벗고 다시 또 다운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 일행들이 또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자 구룡령 내려오는 길 굉장히 길죠. 조침령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한 다운힐 구간입니다. 무조건 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뭐 망설일 게 없어요. 그냥 막 세려 밟아야지. 그럼 아직까지는 헤어핀 구간이 많이 나오는 다운힐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다행히 노면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나뭇가지라든가 모래가 있으면 사실 슬립 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전혀 그러한 걱정할 필요 없이 굉장히 좀 관리가 잘 돼 있었던 것으로. 지금 왼쪽 편에 크램픽스 존인데 저거는 아마도 그란폰도 라이더분들을 위한 보급소가 되지 않을까. 제 작년 기억으로는 저기서 크램픽스를 희석해서 준 거를 나눠주셨던, 그걸 저도 먹고선 구룡령 리버스를 했었던 두 번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쥐가 안 풀리죠. 사실 정신만 바짝 들고 호흡만 이게 좀 거칠어질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란폰도를 참여하신 분들, 저도 한 두 번의 경험이 있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조침령까지 시원하게 쏘는 구간, 앞쪽에 시야 확보된 거 확인하고선 중앙선 침범해서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쌍놈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자 그러나 왼쪽 오른쪽 봤을 때 상황적으로는 왼쪽으로 파고드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팀원도 있고 우선 시원하게 지금 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뭐 시원하게 달려보고 또 어필에서는 또 침 흘리면서 헥헥거리면서 또 올라가고, 그러한 맛으로 이런 대회 나오는 거죠. 뭐 저같은 이제 클라이머 성향의 라이더는 사실 이런 스프린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밟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쭉쭉 빨고 달리다가 어필해서 또 뛰쳐나가야 되기. 실제로 저를 본 사람들은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어떻게 저런 몸뚱아리를 갖고는 클라이머라고 얘기할 수 있냐. 저는 클라이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클라이머 성향이라고 얘기할 뿐. 어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겁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다 올라가더라고. 다만 좀 느릴 뿐이지. 다리 좀 아프고 침 좀 흘리고 땀 좀 많이 나고 뭐 그런 것 뿐이지. 사실 뭐 어필이 뭐 겁낼 게 뭐가 있어. 다 올라가지. 정말 안 되겠으면 잠깐 멈춰서서, 그것도 안 되겠으면 끌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대회 보면은 고도가 얼마야 뭐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냥 타. 뭐 고도가 뭐 어떻게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 그냥 타면 되는 거지. 그냥 뭐 대회 나오면은 몇 킬로 몇 미터가 되는구나, 그럼 끝이지. 뭐 엄청 계산하고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킬로미터 평속을 내면은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그것만 계산하면 되지. 어필에서 까먹으면 평지에서 그걸 다시 만회하면 되는 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되지. 그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대회 나왔을 때 스펙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떨까 물어보는 사람들은 준비 안 된 겁니다. 이미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냥 와서 타면 돼요. 뭐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뭐 사라지나?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다 그냥 해야지 뭘. 자 조침령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침령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왼쪽 편에 버스도 세워져 있고 바리케이트가 누워져 있었는데 그란폰도 참석자분들은 왼쪽 편에서 직진 방향 그 구간에서 자르게 됩니다. 컷오프 구간이죠.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또 메디오폰도도 12시에 컷오프다, 얼른 이제 조침령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이때 올라갈 때 뭐 1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침령 올라가도 한 11시, 12시는 안 될 것 같고 뭐 굉장히 좀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계획했던 그 시간 타임테이블 안에 저희 일행들을 지금 다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조침령 날아가는 새도 퇴 하고 침을 뱉고 간다라는 그래서 조침령이죠. 조침령이 헤어핀 구간, 저거 오면 사실 다 온 거예요. 말은 이렇게 다 꼬셔놨습니다. 사실은 저기 올라가도 한 2km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제 꼬부랑길 위에서, 곱창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는 그 샷을 뭐 공지하는 메인 설악 그란폰도 메인 화면에서도 나오고, 많은 분들께서도 이곳을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사진을 좀 남겨놓는 그런 구간이죠. 꽤 멋있습니다. 이런 헤어핀 구간. 뒤쪽에는 윤도수지 형님 올라오고 계시고 또 로비오 형님.
끌바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 뭐 힘들면 끌바할 수도 있지. 잠깐 쉬어서 쉬었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저는 갑바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클릿을 빼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클릿을 빼본 적이 없습니다. 대회 나와서. 왜?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다 올라가니까. 작년 기억에는 여기에서 분명히 사진 찍어주시는 분 계셨었는데 메디오 폰드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른 구간에서 포토존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크지 않은 눈으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잘 찾아주시고 또 찍어주신 분에게는 또 인사 또 해드려야 되겠죠. 왼쪽편에 정상까지 1km가 남아있다라는 안내판이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죠. 조침령 터널 터널이 보이면 이제 그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땡볕 아래에서 라이딩을 하다가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시원하죠. 지금도 지금 저 앞쪽에 대포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이럴 때는 옷 매무새를 좀 가다듬고 곡을 쓰시고 되든 안 되든 댄싱 자세 취하셔야지 괜찮은 사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포가 보이면 뭐다? 댄싱이다. 모든 그란폰도 메디오 폰들 포함해서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어려운 것은 사진령입니다. 사진령. 특히나 이제 설악 그란폰도 같은 경우는 배번표 이제 2장이 보통 모든 대회들이 나눠주는데 자전거 앞쪽에 그 번호표를 달면은 사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토를 찾을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개인이 오셔서 출사 나오신 분들 사진은 뭐 좀 시간을 본인이 랩 타임을 눌러가면서 본인이 그 지점에 언제 지나가는지를 감안하고선 이제 사진 찾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배원표를 앞쪽에 해놓으면은 찾기가 조금은 더 수월하다라는 거. 조침령 터널을 넘고 나면 다운힐 이후에는 선택의 갈림길이 나오죠. 보통 이제 남자는 좌회전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진동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메디오와 그란폰도의 갈림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란폰도가 이미 1시간 전에 출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아마 차단을 알아서들 해주시는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무전 하시는 걸 관계자들 무전 내용을 좀 들었었는데 그란폰도 참가자들 이제 스타트 하고 나서 한 메디오 폰도 참석자들이 한 200~300명이 휩쓸려 갔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휩쓸려 갔다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스타트 시간 공식 기록 분명히 나올 텐데 공식 기록에 본인 스타트 시간 나오고 뭐 도착 시간 나오겠죠. 뭐 얼마나 빨리 달리시겠다고. 그란폰도를 차라리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이제 모르고선 휩쓸려 갈 수도 있죠. 근데 아침에 인제 라이딩 센터 갈 때 메디오와 그란폰도부터 먼저 갑니다. 또 안내해 주시고 또 기록칩도 확인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라이더분들은 다 확인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그런 요원들도 계셨다라는 거. 자, 뭐 주침령 넘는다고 해서 더 이상 뭐 어필이 나오지 않느냐, 마지막에 오미제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나 깔딱깔딱 넘어갈 수 있는 잠깐의 방지턱 수준의 어필들도 나왔다라는 거. 자, 여기죠, 이제 갈림길. 작년에는 제가 우회전을 했었는데 오늘은 좌회전을 합니다.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좌회전을 그래서 뒤쪽에게는 오른쪽 수신호를 자, 여기 지나면 바로 제2 보급소가 나와 있는데 오늘 원래 당초 계획은 보급소 그냥 멈추지 않고 무정차로 갈 생각이었었는데 어찌나 그냥 보급소 들리자고 징징대는지 100다리를 타는데 뭐 이렇게 보급을 해. 이 정도는 그냥 무정차로 그냥 무보급 가도 충분한 곳을 뭐 물이 없으면 뭐 물 마시는 정도까지야. 근데 1차 보급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좀 날렸기 때문에 거기서 한 30분 가까이를 아마 날렸던 것 같습니다. 줄 서는 그 줄이 너무 길었어 가지고 함께한 인원이 이제 다른 인원들 것까지 조금씩만 좀 챙겼으면 시간을 또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뭐 감안하지 못하고 다른 일행들이 뭐 2명, 3명이 또 줄 서서 그 보고를 받아오면서 시간을 좀 많이 좀 까먹었던 것으로 한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5분이 아니라 뭐 대략적으로 한 30분 가까이를 구룡용 1차 보급소에서 할애했었던 시간을 날렸던 것으로 굉장히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원했던 그 총 주행 시간에서 한 30~40분을 더 세이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좀 팀원들에게 좀 더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시간 빨리 달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비경쟁 대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상은 합니다. 1, 2, 3등. 그러나 그 외에는 순위도 나오지 않고 뭐 그러하기 때문에 비경쟁 대회 맞나? 설악이 근데. 뭐 여하튼 간에 뭐 팀원들에게 조금 더 좋은 기록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그란폰도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수작을 좀 부려봤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서 나름 원래 당초 계획했었던 뭐 시간은 뭐 달성을 했었던 것으로 뭐 팀원들이 잘 따라와줬고 뭐 날씨도 좋고 또 컨디션들도 다들 나쁘지 않았던 관계로 제가 원했던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이제 뒤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힘들었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거 다 엄살이에요. 요 개측기는 뭐죠 이게? 그냥 여기서 피니시를 끝내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컷오프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계측기였나? 뭐 여하튼 계측 구간이 있었던 것으로. 자, 아침에 대회장 가는 그런 길목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숙소가 이 부근을 지나갔었습니다. 이 훨씬 더 이전에 한 30km 대회장보다는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새벽에 일찍 움직이면서 이 구간을 좀 지나갔었던 것으로. 그림이 좀 비슷비슷해서 뭐 군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인제 IC 합류되는 지점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지나왔던 곳이 맞구나. 지금 교량 양옆에 새마을기 그리고 또 산불주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다운힐 하실 때 상당히 좀 다들 털린 분들도 꽤 많으셨던 것으로. 저도 이제 몸이 가벼운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휘청휘청 했었던 것으로. 더군다나 이제 제가 오늘 타고 온 해양이 같은 경우는 립 높이가 거의 한 60에 육박하는 그 높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 영향을 좀 상당히 좀 측풍해서 많이 받았던 것으로. 하남초등학교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 요 살짝 나오는 오르막 구간 팀원들에게 이제 다 도착을 했다. 무리하지 말고 이제 마무리 잘 하자 하면서 하남초등학교 옆 오르막 구간을 넘었습니다. 아직 오미제가 남아 있다라는 거. 오미제는 이제 완전 피니시 바로 직전에 나오게 되겠죠. 작년 메디오폰도 탔었던 제 지인 말로는 마지막에 정말 너무 힘들었었다고. 뭐 그래봐야 뭐 얼마나 힘들겠어. 다 왔는데. 그러니까 전력을 다 쏟아붓고 이제 막판에 나오는 경사도가 만만치 않은 어필이다 보니까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스페이스 조절하면서 좀 체력 안배를 좀 해왔다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는 그런 어필인 것을. 물론 이제 그 경사도가 세다라는 것은 뭐 말로만 이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나 못 넘을 것은 아니다. 자, 앞쪽에 이제 헤어핀 구간이 한번 보이고 있는데 저기 넘고 나면은 오미제 터널과 지금 나오는 오미제를 넘게 되는 갈림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림길 구간에서 그냥 터널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이제 한 100여 킬로미터를 넘게 혼자서 이제 거의 말뚝선두로 이 팀원들을 이끌고 왔었는데 뭐 이제 템포 라이딩 식으로 와서 그렇게 큰 힘은 들지 않았지만 막판에 이 역풍을 뚫고 오면서 있어서 적지 않은 파워를 좀 소모를 했었던 것으로. 앞쪽에 터널로 가고 싶은데 요원들께서 다 막고 계신 것으로. 저기 가면 그늘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조침령 터널처럼. 자, 그래프가 이제 노란색에서 이제 주황색 뭐 갈색으로 변하는 그 포인트 지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터널 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설악 메디오 폰도의 마지막 오르막 구간 오미제를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성웅 형님과 비사이로 님과 이렇게 셋이서 올라가고 있고 뒤쪽에는 이제 로미오 형님, 또 지수, 그리고 또 요한, 이러한 멤버들이 지금 뒤에서 오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 어필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팀원들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자. 왜냐면 여기 이제 작년에 제가 이 오미제 터널 다운힐에서 주차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길 양쪽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인원들이 내려가는 거, 물론 이제 줄 서서 내려가겠지만 거리를 벌려서. 그리고 어쨌든 길폭이 주어진 도로보다는 훨씬 더 좁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제 라스트 구간이어서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갑니다 하고선 비사이로님하고
저 이제 윤도수지님에게는 이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것으로. 네, 지금도 여기도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계시죠. 하여튼 뭐 군데군데 아주 좋은 포인트마다 사진 찍어주신 출사 나와주신 작가님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미제 고개 넘고선 이제 피니시만 남았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차가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죠. 예. 자, 이 헤어핀 회전 로타리 구간 지나면은 대회장을 향하게 되고 이제 저희는 대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란폰도 참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수월한 코스죠. 메디오폰도 사실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코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설악의 맛을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 구룡령과 조침령 뭐 만만치 않은 오르막을 넘음으로써 그란폰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메디오폰도 타고 나면 사실 되게 아쉽죠.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그란폰도를 한번 신청해볼 걸 하는 생각을 오늘 함께한 메디오폰들 함께한 저희 팀원들이 분명히 가졌을 것이라 보고 이분들이 신상을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 다 그란폰도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자, 피니시를 하고 이제 라이딩 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목에 뭔가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번 때 메달을 주는구나. 작년에는 메달 없이 그냥 문자로 기록, 완주증, 그리고 명의나물 이렇게 나눠줬었는데 메달을 주더라고요. 지금 이제 메달을 받기 위해서 기록 인증하고 메달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인데 중간중간에 아이스크림 물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오늘 스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분들이 이제 이벤트를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또 수건 또 여러가지 기념품들을 나눠주는 이런 부스들이 있었는데 저희도 메달과 함께 설악 그란폰도 로고와 그 코스가 등판에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나눠줬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념품 안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고선 또 기록 인증하고 주변 부스에서 삼성 헬스에서 또 냉장고 같은 데 붙이는 자석, 트로피 모양의 자석과 또 힙색, 인스타 같은 인별그램에 또 오늘 기록을 인증한 사진을 올리면은 런닝할 때 이제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힙색을 또 나눠줬던 것으로, 그리고 여러가지 자전거 용품점에서 자전거 캐리어라든가 또 양말, 또 여러가지 에너지 젤, 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저도 이제 아침에는 홍진 부스 가서 커피도 얻어 마시고 했었던 것으로. 이런 대회에 오면은 일찍 오면은 이런저런 부스 돌면서 그동안 그간의 자전거 용품들이라든가 새로 나온 자전거 정보도 좀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아침과 그리고 오후 시간, 설악 2024 설악 그란폰도 메디오 다녀왔고요. 저희 팀원들과 별일 없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또 비사이루님, 이원님과 또 김찬양, 우리 또 저희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우리 동생 또 함께함에 있어서 모두 수고했다라는 말, 그리고 별일 없이 무사히 메디오폰도 그란폰도 완주하신 분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